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니까 너무 좋죠. 저만 좋은가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운동하셨나요? 운동, 독서, 칭찬, 퇴근까지 이 네 가지 우리 좀 지키면서 가봐요. 이렇게 사실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교육 영상들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이게 유튜브에다가 잠깐만 쳐보시면요, 막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열심히 보고 계시죠. 저도 보고 있고요. 취할 건 취하고 또 내가 못할 것 같은 거는 과감하게 쿨하게 버리고 하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취득하고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우리가 아이를 못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 정보를 실제로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적용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채널이에요. 저희 채널은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엄마가 매일매일의 루틴, 즐거운 루틴, 규칙적인 루틴을 가지고 좀 감정 기복 없이 감정 기복을 최소화하면서 여유롭게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채널입니다.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취지 같은 거 없었어요. 네, 막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거고요. 지금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면 힘내십시오. 저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 영어 독서를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책으로까지 말씀을 드렸죠. 영어 독서 처음에 알파벳 시작하는 것부터 영어 소설을 읽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영어 독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궁금하실 포인트, 영어 독서는 어떻게 점수로 보답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점수로 보답을 받으려면 점수는 문제를 잘 푸는 거죠.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면 문제를 잘 풀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쵸? 당연한 원리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잘 풀게 돼요. 그럼 문제를 많이 풀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영어 책을 읽으래요. 무슨 얘기? 앞뒤가 안 맞죠? 그 연결고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집을 풀어서 문제를 푸는 걸 숙달하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것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서는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야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은 하고 계세요. 언젠가 우리 아이도 다양한 문제, 많은 문제를 풀면서 문제 푸는 연습, 시간 안에 풀어내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지금, 초등인 지금은 최대한 영어 문해력을 키운다 라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영어로 쓰여진 문장을 이해하고 그 한 문장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한 문장을 직역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길고 어려워지는 처음 보는 낯선 소재를 가진 영어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기르는 중이다 라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발 바싹 붙어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위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메타인지의 핵심인 거 아시죠? 위에서 보면서 아이가 지금 문제를 많이 풀게 해서 문제 다 맞고 다 맞고 다 맞고,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영어로 글밥을 늘려가고 있는가. 글밥이 늘어나는 만큼 전체 그 제시된 지문 혹은 전체 책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가, 요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해력을 키워가야 되는데요. 이 영어 문해력이 어떻게 점수로 연결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거보다 더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듣기 평가에 도움이 돼요. 글을 읽었는데 듣기에 도움이 된다. 어떤 원리냐면요. 듣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 영어 시간부터 시작해서요. 중학교, 고등학교, 또 수능 볼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익이나 토플 점수에도 듣기 평가는 필수입니다. 없는 시험은 없어요. 듣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영어 영상을 통한 노출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과 병행이 영어 독서, 즉 영어로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문장의 의미를 대략이라도 이해하는 과정이 병행되면
듣기 평가가 훨씬 더 잘 들려요. 예,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영어 발음에 익숙해져서 귀가 뚫리는 게 아니라 길고 좀 복잡한 문장이 들렸을 때 이걸 내가 영어 책에서 탄탄하게 영어 문장의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 즉 이렇게 쫙 나왔을 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돼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문장의 의미를 알면 더 잘 들려요, 그쵸?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 많은 문장들 있죠. 영어 듣기 평가에서 나오는 많은 문장들은 책에 다 있는 문장들이에요. 영어책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의 문장들이에요. 전혀 엉뚱한 책 보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네, 이 책에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들은 다 소개를 드렸어요.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네, 사이트워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읽기 교재 활용하셔서 ORT, 즉 리더스북 단계, 그 다음에 챕터북, 그리고 소설까지 연결되는 이 단계별로 가다 보면요, 여기 나오는 모든 문장들을 활용한 영어 듣기평가 문제가 이제 네,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중1 들어가면요, 대부분 학교에서 EBS에서 주관하는 전국 영어 듣기평가라는 일제고사 같은 거를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모의고사 같은 거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EBS 사이트에 있고요. 대략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알 수 있고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준비할 겸 해서 고학년 친구들은 해보면 좋은데요. 문제는 요거만 달달달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영어 책에서 많은 문장을 이미 노출된 아이들, 많은 문장을 봤던 아이들이 이 듣기 평가를 훨씬 수월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듣기 평가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다양한 루트를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요, 영어 책을 통해서 문장 구조를 익히고 있는가, 예, 영어 문장을 들었을 때, 영어 문장을 읽었을 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듣기 점수랑 연결됩니다. 두 번째, 어떤 영어 시험의 뼈대죠. 가장 많은 배점을 가지고 있고 가장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 독해 파트입니다. 실은 독해 파트를 정조준한 그 공부가 영어 독서죠. 영어 독해 아시죠? 우리 고등학교 때 신나게 했잖아요. 선생님이 지문, 저희 학교만 그랬나요? 전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굉장히 시골 학교를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이렇게 해서 주시죠, 독해를. 그럼 이거를 공책에다 붙이고 옆에다가 이렇게 독해 쓰는 거예요. 해석해서, 그쵸? 그럼 이제 독해 공책 막 돌려가면서 베끼잖아요. 친구들 많이 빌려줬어요. 제가 영어 독해를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열심히 해서 이제 친구들 쫙 돌리고 막 그 낙으로 살았습니다. 어쨌든 요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시된 지문을 읽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그거까지도 좋은데, 요걸 가지고 응용된 문제, 제시된 문제를 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그럼 선생님 그럼 이런 식의 문제집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저는 이거 반대예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국어 독해 문제집도 그렇고 영어 독해 문제집도 그렇고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정확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요, 어떤 친구들은 요 밑줄 친 한 문장의 의미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건요, 이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읽어내리는 네, 그 문해력, 읽는 속도, 독해력,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쭉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의 의미도 알고 전체의 중심 주제도 알고, 여기에서 만약에 글의 문단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문단을 제대로 재배열할 수도 있고, 이 문단 전체 중에서 이 문장, 이 지문 전체 중에서 관계없는 문단 하나 정도는 찾아낼 수 있는 이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전체의 흐름을 보려면 이 지문보다 더 긴 내용을 읽어내버리면 이 정도 지문은 짧게 느껴지겠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어제 주문해서 받은 책이 뭐냐면 고3 영어 영역 모의고사 두꺼운 문제집이에요. 웬 중1 엄마가 또 왜 저러나. 결국 우리 아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같이 준비를 하죠. 그게 목표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15,000원 주고. 예, 치킨 한번 참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한테 강요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넘겨보면서 아 이런 거 풀게 되겠구나, 혼잣말, 예, 연기 또 들어갔죠.
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겠네. 와, 이런 문제도 있네. 하면서 뭐 혼자 이렇게 막 보는 척을 했어요. 아이가 와서 궁금해 하죠. 지금 풀으라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런 거 풀게 될 거래. 근데 지금 그냥 뭐 풀고 싶으면 풀고,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궁금했고요. 일단은. 제가 그 느낌을 알아야 아이한테, 대략의 방향이라는 걸 제시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켜본 바로는, 여러 가지 살펴본 바로는요, 아이가 지금 영어 책을 읽으면서 문해력을 다져가는 거, 독해력을 다져가는 거, 그 안에서 중심 생각을 찾아가는 그 노력이 영어, 네,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본시험에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지문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긴 지문을 읽어본 경험이 있어야 이 지문을 볼 때 여유가 있어요. 우리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긴 글, 책 한 권을 읽어본 아이가 어떤 지문이 나오든 그 지문의 양을 감당하고 이거를 이렇게 이런 속도가 아니라 쭉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속도. 물론 초등시기에 이게 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둔 채로 가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세 번째, 무슨 점수에 도움이 되느냐? 문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얼핏 생각하기는 문법은 문법 강의를 듣고 주어 플러스 동사 일형식 뭐 이런 것들을 달달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법의 기본은 뭐냐면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를 이상한 문장인지 제대로 된 문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데서 시작이 돼요. 어제 밥을 먹을 거야. 이상하죠? 오늘 밥을 먹을 거야. 괜찮죠? 그쵸? 내일 밥을 먹었어. 이상하죠? 시제가 문제가 있잖아요. 영어에서 말하는 그 시제 있죠.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했다, 과거형, 미래형, 과거분사, 미래분사. 이런 모든 용어들이요. 결국에는 그 문장 안에서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책을 통해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계속 읽었던 아이들은요. 문법적으로 이상한 문장을 만나면 정확하게 뭐가 틀렸는지는 모르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알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궁금해하고 그 부분을 고쳐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문법 문제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필요한 거, 문법 용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주어, 동사, 부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국어 어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책을 읽어가는 과정 플러스 이런 품사에 관한 것들, 1형식, 2형식 이런 좀 어려운 어휘들은요, 국어 쪽에서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국어 어휘가 우리 친구들 너무 모자라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국어 어휘를 보충하면서 영어 문장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라면요, 문법에 관해서는 한번 정리되어 있는 교재, 정리되어 있는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수준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문법 문제집을, 아이가 영어 독서도 잘 되고 있지 않는데 이 문장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도 없는데 문법 문제나 문법 강의로 막 억지로 그렇게 아이가 조급하게 문법을 끌고 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영어 독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중학교 가서 내신을 보든 그 다음에 전국 모의고사를 보든 고등학교 가서 뭘 하든 간에 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독서 지금 한참 지치시죠? 네. 어떻게 아냐면요, 수시로 지쳐요. 영어 독서는. 네, 슬럼프가 엄청 자주 와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렵고 재미가 없고요. 엄마도 좀 막막하기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좀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거는 하셔야 돼요. 네, 다른 걸 포기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거에는 시간을 쓰고 정성을 쏟으세요. 그래서 엄마 에너지가 한정돼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국어 독서, 영어 독서 이 두 가지는 간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고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글쓰기 지금 빼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읽는 게 먼저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힘들어하면 뭐부터 뺄지, 뭐부터 횟수를 줄일지 결정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분 좋은 즐거운 엄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요. 힘들어서 막 눈이 막 아플 정도인데
그래도 힘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저의 성장을 위해서 또 제가 밥 먹고 살고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힘내세요. 화이팅!